밤에 잠자리에 들 때, 편하다 하시면서 평소 습관대로 눕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한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0년간 수면 중 응급 환자 3,000여 명의 생명을 살린 의사입니다. 혹시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자고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세 때문일 가능성이 90%에 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새벽 3시에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세 하나를 바꾸셨을 뿐인데 70대의 나이에 난생 처음 마라톤 완주를 경험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도 끊으셨죠. 그리고 1년 뒤에 찾아오셨을 때는 연간 800만 원에 달하던 병원비가 10만 원으로 확 줄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가 무려 5가지나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도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97%가 무심코 취하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정수 어르신처럼 병원비를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병원비로 1년에 최소 1,000만 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다가 10년은 더 빨리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귀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자는 엎드린 자세로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편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60세가 넘어서는 정말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목이 한쪽으로 계속 비틀어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잘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목뼈 마디마디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프고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점은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눌려서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폐 기능이 좋아 괜찮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폐 기능이 약 30%나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 자면 밤새도록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엎드려 자는 것이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 잠에서 깨셨습니다. 저에게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주무시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철호 어르신께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자왔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하시며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간곡히 설명드렸더니 노력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 만에 새벽에 숨이 막혀 깨는 증상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자봅니다" 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자는 것은 젊을 때나 가능한 자세입니다. 60세가 넘어서는 목뼈에도 위험하고 호흡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5위에 불과합니다. 4위는 더욱 무서운 자세입니다. 특히 4위에서 알려드릴 자세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세일 겁니다. 과연 4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4위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왜 위험한가요?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바로 눕게 되면 혀와 목 뒤쪽의 살들이 중력에 의해 뒤로 처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서 기도를 잘 열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서 잠이 들었을 때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잠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한두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수십 번, 심한 경우에는 수백 번까지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영애 어르신은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믿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낮에도 심하게 졸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8시간씩 푹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수면 중에 시간당 45번이나 숨을 멈추고 계셨습니다. 8시간을 잔다고 가정하면 무려 360번이나 숨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숨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빨리 뛴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니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큰 무리가 갑니다. 밤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박영애 어르신께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똑바로만 잤는데 어떻게 자세를 바꿔요? 하시며 난감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드리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낮에 졸리는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맑았던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수면 무호흡 횟수도 시간당 5회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젊을 때나 안전한 자세입니다. 60세가 넘어서는 오히려 숨기를 막아 뇌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위도 이 정도인데 3위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특히 3위는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세지만 실제로는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무서운 자세입니다. 과연 3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이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나쁜가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60세가 넘어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게 되면 우리 몸 왼쪽에 있는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즉, 심장 전체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자체 무게 때문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해서 이 정도의 압박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입니다. 우리의 위장 역시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에 있던 위산과 음식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식도 쪽으로 더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튼튼해서 역류를 잘 막아주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 또한 약해집니다. 그 결과 밤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이 쓰리고 목이 아프며 새벽에 기침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식도가 헐어 식도염이 생기고 나중에는 식도암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동식 어르신은 평생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자꾸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소에 속이 안 좋은 편도 아닌데 왜 자꾸 신물이 올라올까요?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식도 아래쪽이 위산 때문에 빨갛게 헐어 있었습니다. 위산이 지속적으로 역류하여 식도를 손상시킨 것이죠. 심전도 검사에서는 밤사이에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이 눌린 상태에서 밤새 무리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저는 최동식 어르신께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역시 평생 왼쪽으로만 잤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하시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식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드리자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벽에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줄어들었고 3주 후에는 가슴 쓰린 증상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선생님, 이게 정말 자세 때문이었습니까? 15년이나 먹던 위장약도 이제 안 먹어도 되겠네요. 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괴롭히는 나쁜 자세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3위도 이 정도인데 2위와 1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히 2위는 많은 분들이 취하고 계시는 자세인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왼쪽으로 누워 주무셨나요? 그리고 2위는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2위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아야 편한데 왜 위험한가요? 하며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목뼈, 경추, 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목 뒤쪽을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눌리게 되는데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혈압도 안정적이어서 이 정도의 압박은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 혈관까지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 변동이 심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인데 이때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계속 앞으로 꺾여 있으면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이 있어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딱딱해져서 작은 압박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어깨까지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3세 김순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침대에 베개를 2개나 겹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저는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할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목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도 목 뒤쪽 혈관들이 눌려 혈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목 디스크도 심하게 눌려 신경까지 건드리고 있었고요. 저는 김순남 어르신께 낮은 베개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평생 높은 베개만 베고 잤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하시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라고 간곡히 설명드렸더니 노력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머리가 멍했던 증상이 줄어들었고, 3주 후에는 목과 어깨 통증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베개 때문이었다니 신기하네요.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베개는 뇌와 목뼈를 동시에 위험하게 만드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2위도 이 정도인데 1위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1위는 97%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세인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과연 1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고 계실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1위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뻗고 자는 게 왜 위험하죠?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아닌가요? 하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허리뼈가 뒤로 과도하게 휘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튼튼해서 이 자세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도 납작해집니다. 그러면 허리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특히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리고 심한 경우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밤새 이런 자세로 자면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하게 눌려 파열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다리를 곧게 뻗으면 다리 뒤쪽의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한 노인분들의 경우 혈액이 다리에 고여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뇌로 가면 치명적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6세 안병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게 시원하다고 느끼셨고 어릴 적부터 그 자세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다리가 자꾸 저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플까요? 하며 답답해 하셨죠. 허리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 3개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다리 혈관 검사에서는 종아리에 작은 혈전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혈전 역시 더 커지면 심장이나 뇌로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병철 어르신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주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무릎을 조금 굽혀서 자는 자세입니다. 76년 동안 다리를 뻗고 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하시며 막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리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리자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다리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게 정말 자세 때문이었습니까? 허리 수술까지 각오하고 있었는데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라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은 허리와 다리 혈관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97%의 사람들이 무심코 취하는 자세이지만 60세가 넘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안전할까요?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자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잠을 위한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 그리고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첫째,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위산 역류도 막을 수 있어 속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여 다리를 쭉 뻗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이 눌리지 않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넷째, 적당한 높이의 베개는 목뼈를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꾼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수 어르신도 이 자세로 바꾸신 후 마라톤까지 완주하셨고, 김철호 어르신은 2주 만에 숨막히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애 어르신은 머리가 맑아지셨고, 최동식 어르신은 위장약을 끊으셨으며, 김순남 어르신은 뇌 혈류가 개선되었습니다. 안병철 어르신은 허리 수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 밤에 자주 깨는 건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이라는 체념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웠습니다. 그분들 중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세였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도 그런 작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참고 견뎌보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잘 자는 노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이것이 바로 수면의 진짜 힘이며 여러분도 그 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면 자세만으로는 2%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십시오. 야간뇨 때문에 잠에서 깨는 횟수를 줄여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계가 흥분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와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누워 자기, 왼쪽으로 누워 자기, 높은 베개 베고 자기, 다리 쭉 뻗고 자기. 이 5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 후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고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는 깊은 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간 수백만 원의 병원비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자는 노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하여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과 변화가 정말 궁금합니다. 건강한 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